안녕하세요. 사주 이야기 시간입니다. 24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밥그릇이 뒤엎어진다는 도식이 있죠. 도식이 된 사주팔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공부를 하시다 보면 도식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도식이 된 사주팔자다. 바로 밥그릇이 뒤엎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한자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이 도자는 넘어질 도자입니다. 넘어질 도자도 되지만 도산하다, 실패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이 식자는 많이 아시죠? 밥 쉽지 않은 것. 그러나 그 안에는 벌이 생활 생계의 뜻도 있습니다. 즉 뜻을 해석해 보면 생활 생계가 도산하여 실패를 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밥그릇이 뒤엎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사주팔자에서 밥 생활 생계를 지칭하는 게 뭐죠? 바로 식상입니다. 식상이 밥 생활 생계를 지칭하자는 얘기죠. 자, 사주팔자 내에서 식상이 튼튼한지 약한지를 봐가지고 밥 생활 생계 능력이 어떤지를 판단한다는 얘기죠. 자, 이 식상이 만약에 사주팔자에 약하게 되면은 이렇게 생계가 약하겠죠. 그런데 운에서 인수가 찾아옵니다. 인수는 식상을 극하는 행위죠. 약한 식상을 공격하면은 바로 도식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자, 도식이 됐다. 밥그릇 엎었다. 그러게 되면 생활이 아주 어려지고 재물로 고통이요.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사업가는 부도도 나는 온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 식상의 동태를 살피고 식상이 약한데 운에서 식상을 극해버리는 쳐버리는 운이 오게 되면은 도식이 됐다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물고통, 생활이 아주 어려지고 큰 실패를 한다. 사업가는 부도가 나는 그런 운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식이 된 사주팔자 그리고 운에서 약한 식상을 치는 운기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주팔자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를 보자고요. 김연년, 정축월, 기사일, 신미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가 도식이 원판에서 성립된 사주팔자인데요.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편부터요. 일간의 내편에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에 힘을 빼는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기토 작은 흙으로 태어났네요. 흙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흙부터 찾아볼까요? 흙은 연간의 기토, 월지의 축토, 시지의 미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서안의 무토가 암정되어 있네요. 다음에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을 찾아보자고요. 불은 월간의 정화, 작은 불, 일지의 사화,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시지, 미토 안에 정화가 암정되어 있네요. 자, 나와 있는 내편이 대단하죠. 기토, 축토, 미토, 작은 흙, 정화, 작은 불, 사화, 큰 불까지. 이렇게 되면 내편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사주가 아주 신강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뭔가요?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흙이 생해준 오행이니까 쇠, 재성은 흙이 극한 오행, 물, 관성은 흙을 극한 오행, 나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쇠부터 찾아볼까요? 쇠는 시간에 신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축토 안에 신금 작은 쇠, 일지, 서안의 경금 큰 쇠가 암정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월지, 축토 안의 개수가 암정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나무를 찾아보자고요. 나무는 연지에 묘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시지, 미토 안의 열목이 암정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상대편은 신금 작은 쇠와 묘목, 작은 나무 뿐이네요. 이러니 사주가 아주 강해졌네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묘목이 있죠.
나를 극한 오행인데 나를 극하고 있나요? 나를 극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정화를 정하고 정화는 나를 정하는 관인상선으로 묘목도 내팽이 되어버렸네요. 그러면 상대편이 나오는 신금 하나뿐이네요. 사주가 아주 신강해지고 거의 최강이라 해도 할 말이 없죠. 이 작은 쇠로는 힘을 많이 뺄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용신이 뭔가요? 용신은 이 강한 사주, 내 힘을 빼줘야 되니까 신금, 작은 쇠가 용신이 되겠습니다. 희신은 뭔가요? 희신 역시 쇠로 힘을 빼줄 때가 좋겠습니다. 물이 오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식혀져서 좋을 것 같지만 사주에 강한 불기운하고 물하고 전쟁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기운이 오면 좋지 않습니다. 운에서 나무가 오게 되면 사주에 강한 불기운을 목생화를 해주기 때문에 목생화, 화생태, 관인상생으로 일주를 키워줘서 좋지 않고, 불이더라도 마찬가지죠. 일간을 키워줘 버리니까 좋지 않고, 흙이더라도 마찬가지 이간에 힘을 주기 때문에 좋지 않은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입니다. 그래서 용신은 신금, 희신도 세기운이 올 때만이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자, 용신이 식신으로 1위로 떠 있으니까 좋다, 그런가요? 이 사주의 조우가 어떤가요? 조우가 물이 한 방울도, 축토 안에 개수가 있지만은 거의 말라버렸죠. 묘목에게 힘 뺏기고 강한 불기운에 말라버렸다 보니까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강한 불기운에 신금은 녹아버리겠죠. 미토 역시 토생금이 아니라 토국금이 되겠죠. 미토가 원래 열토였다가 화생토를 받으니 더 지글지글 끓는 흙이 되다 보니까 토생금이 안 된다는 얘기죠. 토국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흙도 생을 못하고 그 다음에 강한 불기운에 의해서 거의 녹고 있는, 활약에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사주팔자입니다. 즉 사주팔자에 강력한 불기운인 인수가 공격해서 사주팔자 원판에서 도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식상을 인수가 공격해버리더니 도식, 원판에서도 도식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 운에서 또 불기운인 인수가 찾아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또 찾아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죽어가는 신금을 녹여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 사주에서도 식상이 약해가지고 생활력이 약한데 이렇게 약한 식상을 공격해버리니까 절대적으로 엄청난 도식을 당해서 폐망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사주에 식상이 튼튼하면 그래도 운에서 오더라도 조금 버텨내는데, 사주 원판에서 도식 당하고 있는데 운에서 불이 와서 또 쇠를 녹여버리면 엄청난 폐망이 된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의식주, 아까 얘기했다시피 의식주, 그리고 사업가는 부도까지 날 수 있는 그런 심한 운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식상이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의식주뿐만 아니라 수명, 또 건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강과 수명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주팔자가 여자분이시라면 어떨까요? 이 식상이 뭔가요? 바로 자식이죠. 그래서 여자분이라면 자식에게 큰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자식을 잃기도 하는 그런 운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파악해서 원판에서도 사주에 식상이 약한데 운에서 식상을 극한 운이 오게 되면 이렇게 큰 흉을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사주팔자의 원판에서 식상이 좀 튼튼하고 도식을 당하지 않았다면 이런 운기 때는 그래도 좀 흉하더라도 버틸 수가 있던데, 이렇게 도식이 된 사주팔자는 운에서 이렇게 식상을 극한 오행이 오게 되면 상당한 흉을 당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밥그릇이 엎어진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팔자를 볼 때 항상 사주의 식상이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봐야 되겠지만, 식상의 힘이 얼마나 있는지, 도식은 당하고 있지 않는지 잘 살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주팔자에 도식이 당해서 흉한데 운에서 도식을 또 당하면 흉이 크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식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